안보 협상이 최종 마무리돼 공동 문서로 발표됐습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손소영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안보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가장 관심이었던 대미 자동차 관세는 15%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도 서명하면서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항공기 부품 관세는 면제됐습니다. 관세 합의의 반대급부격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 전략 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MOU의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도 앞서 협상한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개별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랜더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양국의 관세 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랜더 부장관은 여기에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부흥 방침과 관련해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밀 제조시설 운영법을 미국 노동자에게 가르쳐줄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충남 천안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물류센터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류센터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거센 불길에 외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야, 불이 거세졌어, 와.
충남 천안시 이랜드 패션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형 탱크로리와 추돌한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엔 차량 파편이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면 고양요금소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대형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다른 차들도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도 끝내 숨진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모두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부근. 매몰돼 있던 60대 작업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소방대원들은 거수 경례를 합니다. 어젯밤 10시쯤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중 마지막 남은 실종자가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사고 전 작성된 작업 허가서를 토대로 잔해 속에 묻힌 실종자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촘촘하게 뒤엉켜 있는 데다 층층이 쌓여 있는 잔해가 추가로 무너질 위험도 컸습니다.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하고 뒤엉켜 있습니다. 파이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꼬여 있고 꺾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항을 겪은 수색 작업 끝에 마지막 실종자가 시신으로 수습되며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수색 구조 활동을 마무리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고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울산 화력발전소 앞에서 지금까지의 구조 상황 등을 최종 설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거리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내일 낮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mm, 충청과 전북에 1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